평범한 직장인 남편, 전업주부 아내, 그리고 두 아이로 이루어진 우리 가족은 누구에게나 부러움을 살 만한 중산층의 표본이었다. 44세의 나는 중견 IT 기업에서 15년 차 개발자로 일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왔고, 42세의 아내 미경은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현모양처였다. 고등학교 2학년인 딸 수아와 중학교 2학년인 아들 민준까지 우리는 강남 아파트 단지에서 남부럽지 않은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여보, 오늘은 정시에 들어올 수 있어? 아이들이 다 같이 저녁 먹자고 하네. 출근길, 미경이 건넨 말에 나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중요한 고비를 넘기는 시점이라 야근이 잦았지만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거절할 수는 없었다. 당연하지. 오늘은 일찍 들어갈게. 아내의 웃는 얼굴을 뒤로하고 현관문을 나서며 나는 어쩐지 그녀의 표정에서 낯선 긴장감을 느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짙었고 옷차림도 더 신경 쓴 듯했다. 하지만 그저 내 착각이라 여기며 회사로 향했다. 약속대로 저녁 7시. 나는 정확히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기대했던 저녁 식사 냄새 대신 어둠만이 나를 맞이했다. 식탁 위에는 쪽지 한 장, 급히 성당 봉사활동이 생겼어요. 냉장고에 음식 있으니 데워 드세요. 미경, 성당 봉사활동. 언제부터인가 자주 듣게 된 핑계였다. 미경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최근 들어 성당에 나가는 빈도가 눈에 띄게 늘었다. 특히 3개월 전 새로 부임한 김 신부 이후로 더욱 그랬다. 저녁 먹으러 오라던 엄마가 또 성당 갔어요? 민준이가 방에서 나오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만이 서려 있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복사를 서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왠지 성당에 가기 꺼려하는 모습이었다. 갑자기 봉사활동이 생겼대. 우리끼리 먹자. 냉장고를 열어 도시락을 데우는 동안 어쩐지 불안한 예감이 스쳤다. 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인 의심으로 발전시키고 싶지는 않았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나는 항상 아내를 신뢰해왔다. 그녀가 나와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사실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수아는 시종일관 휴대폰만 들여다보았고 민준이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특히 민준이의 표정이 어두웠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는지 물었지만 그저 피곤하다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다. 식사 후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 30분. 미경이 들어와 인사를 건넸지만 평소와 달리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대신 바로 샤워실로 향했다. 샤워 소리가 들리는 동안 나는 문득 미경의 가방에 시선이 갔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지만 이상한 충동에 그녀의 가방을 열어보았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 단지 평소 쓰지 않던 은은한 향수 한 병만이 눈에 띄었다. 샤워를 마친 미경은 왠지 더 생기 넘치는 표정으로 나왔다. 물기 젖은 머리칼과 화장 지운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게 반짝였다. 봉사활동은 어땠어? 무심코 던진 질문에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아, 그게 새로운 김 신부님이 이번에 청년 미사 준비를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야.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네. 너무 유창한 대답이었다. 마치 준비된 듯한. 요즘 성당에 자주 가네. 신앙이 돈독해진 건가? 김 신부님 강론이 정말 좋거든.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그리고 요즘 내가 좀 의지할 때가 필요했어. 의지. 그녀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미경에게 내가 의지가 되어주지 못했던 걸까? 아내가 고민이 있었다면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물어보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침실로 향하고 있었다. 피곤하니까 먼저 자야겠어.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잠을 설쳤다. 아내의 변화가 단순히 신앙심의 고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생각하며 하지만 15년간의 신뢰를 뒤흔들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그저 미묘한 변화들, 작은 불일치들만이 내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는데 민준이가 내 방을 찾아왔다. 학교에 갈 시간이 훨씬 전이었다. 아빠,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민준이의 표정이 심각했다. 긴장한 듯 손을 비비며 다가오는 아이의 모습에서 무언가 큰 고민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니? 성당에 가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평일에도 자주 가고 전화도 잘 안 받고.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한편으로는 안심하는 마음도 있었다. 아직 구체적인 의심이라기보다는
엄마의 부재에 대한 불만 정도로 보였다. 엄마가 요즘 신앙생활에 열심인가 보네. 곧 좀 나아질 거야. 아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제서야 아이의 눈에 고인 눈물을 발견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민준아. 저번 주 복사단 회합 끝나고 제가 성당 사무실 지나가는데 아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엄마랑 김 신부님이 둘이서 말을 잇지 못하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둘이 뭘 하고 있었니? 너무 가까이 붙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 신부님이 엄마 손을 잡고 있었어요. 손을 잡는 것, 그것만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었다. 목회자가 신자를 위로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민준이의 눈빛에는 더 많은 것을 보았다는 암시가 담겨 있었다. 그것뿐이니?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다른 날에도 봤어요. 미사 끝나고 신자들 다 가고 나서 성당 뒤편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키스하는 거 봤어요. 심장이 멎는 느낌이었다. 아내와 신부의 불륜,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배신이었다. 게다가 그것을 목격한 것이 하필 14살 아들이라니. 민준이는 독실한 신자였다. 그 아이에게 성당은 거룩한 공간이었고 신부는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 모든 신성함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광경을 본 것이다. 민준아, 혹시 너 잘못 본 거 아닐까? 다른 사람이었을 수도. 엄마 분명해요. 그날 입은 원피스도 기억해요. 그리고 성당 나올 때 저를 봤어요. 제가 본 걸 알아요. 엄마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이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 혼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아빠, 저 이제 성당 안 가도 될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 아들이 신앙까지 잃게 된 것이다. 아내의 배신이 가져온 상처는 단순히 부부관계를 넘어 아이의 영혼까지 상처 입히고 있었다. 일단 오늘은 학교에 가자. 내가 이 일을 꼭 확인해 볼게. 민준이가 본 게 맞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게. 민준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다. 한순간에 어른이 된 듯한 또는 내면의 어딘가가 무너진 듯한 공허한 눈빛이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끊임없이 아내의 전화를 확인하고 SNS 활동을 살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는 성당 활동 사진이 가득했다. 봉사활동, 미사, 그리고 단체 사진 속에 항상 김 신부의 모습이 보였다. 특별히 둘만의 사진은 없었지만 이제 보니 모든 게 수상해 보였다. 점심시간 충동적으로 성당으로 향했다. 평일 미사 시간이 끝나가는 시점이었다. 성당 주차장에 도착하자 익숙한 차가 보였다. 미경의 흰색 SUV였다. 그리고 그 옆에 검은색 세단이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다. 성당 안으로 들어가려다 멈췄다. 아직 확신이 없었다. 그저 아들의 말만으로 15년 결혼 생활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깨져가고 있었다. 차 안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다. 30분 후 미경이 성당에서 나왔다. 곧이어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김 신부가 그녀를 따라 나왔다.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눴고 주위를 살핀 후 김 신부가 미경의 손을 잡았다. 그 모습은 단순한 목회자와 신자의 관계로 보기엔 너무 친밀했다. 몸이 저절로 떨렸다. 핸들을 움켜쥐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지금 당장 뛰어나가 그들을 질책하고 싶었지만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해야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분노, 배신감, 슬픔이 밀려왔다. 그리고 아내에 대한 미묘한 연민도 있었다. 내가 그녀에게 무언가 부족했던 걸까? 15년 동안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집에 도착했을 때 미경은 이미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녀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눈앞에 이 여자가 내가 15년간 사랑해온 아내가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오늘 일찍 왔네요? 미경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응.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 거짓말이 쉽게 나왔다. 어쩌면 우리 둘 다 거짓말쟁이가 된 걸지도 모른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 앉은 네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수아는 여전히 휴대폰을 놓지 않았고 민준이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 미경은 평소처럼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물었지만 대화는 겉돌기만 했다. 민준아, 요즘 성당에 안 나가네? 다음 주일은 같이 가자. 민준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이 담겨 있었다. 저는 이제 성당 안 갈 거예요. 미경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왜? 갑자기 무슨 일이? 몰라요? 정말 모르세요, 엄마가?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수아가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다. 나는 민준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진정시키려 했다. 민준아, 지금은 됐어요, 아빠. 저 먼저 들어갈게요. 민준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방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미경은 당황한 듯 나를 쳐다봤다. 애가 왜 저러는 거야? 무슨 일 있었어? 내가 더 잘 알지 않을까? 내 차가운 목소리에 미경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처음으로 그녀의 표정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 무슨 말이야? 오늘 성당에 갔었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에 든 젓가락이 떨어지며 테이블 위로 국물이 튀었다. 그래서 김 신부님과는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어?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수아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왜? 수아야, 엄마랑 아빠가 좀 대화할 게 있어. 너도 방에 가 있을래? 수아는 마지못해 자리를 떠났지만 복도에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느껴졌다. 우리 가족의 균열이 이제 돌이킬 수 없이 커져버린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휴가를 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내의 전화기와 노트북을 살펴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녀의 진실된 고백이었다. 아침, 아이들이 등교한 후 미경과 마주 앉았다. 그녀의 눈은 붓고 충혈되어 있었다. 밤새운 흔적이 역력했다. 이야기에 언제부터였고 왜 그랬는지. 미경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3개월 전 김 신부님이 오시고 나서부터였어. 처음에는 그저 좋은 목회자로만 생각했어.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어. 외로웠다고? 우리 가족이 있는데? 당신은 항상 일에 빠져 있었어. 집에 있어도 노트북만 들여다봤고 우리가 부부로서 대화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해? 내 생일도 잊어버리고 결혼기념일에는 야근했고. 미경의 말은 일리가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일에 몰두해 있었다. 승진을 위해,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더 큰 집을 마련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정당화될 수 있어? 더구나 신부라는 사람과?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이유를 말하는 거야. 김 신부님은 내 말을 들어줬어. 내 고민에 공감해주고 위로해줬지. 그러다 보니 불륜까지 이르렀다? 성당이라는 신성한 공간에서? 미경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제 끝낼 거야. 어제 이미 김 신부님한테 말했어.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민준이가 너희를 봤어. 미경의 얼굴이 경악으로 가득 찼다. 뭐라고? 우리 아들이 너와 김 신부의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성당에서 너희의 불륜을 14살 아이가 봤다고. 미경의 몸이 흔들렸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다. 이럴 수가. 민준이가. 내가 신앙생활에 열중하는 동안 민준이는 점점 성당을 멀리하게 됐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니? 신부라는 사람과?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과? 미경은 대답 대신 계속해서 울기만 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증오, 연민, 그리고 어딘가 남아있는 사랑. 15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미경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끝낼 거야. 진심이야. 어제 이미 김 신부님께 우리 관계를 끝내자고 했어. 당신과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어. 그게 그렇게 쉬울 것 같아?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아. 알아. 하지만 노력할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다시 신뢰를 쌓을 때까지. 제발 기회를 줘. 미경의 진심 어린 사과에도 내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배신의 상처는 너무 깊었고 더구나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준 사실은 쉽게 용서할 수 없었다. 당장은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어. 일단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을 챙기는 거야. 특히 민준이. 그 아이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알아?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와 얘기하고 싶어. 용서를 구하고 싶어. 지금은 아냐.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리고 당분간은 성당도 가지 마. 특히 김 신부가 있는 그 성당은. 미경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절망이 보였다. 그날 저녁 수아가 내 방을 찾아왔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들어온 그녀는 침대 끝에 앉았다. 아빠, 엄마랑 무슨 일 있는 거예요? 민준이도 이상하고 깊은 한숨이 나왔다. 17살 딸에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수아야, 엄마와 아빠 사이에 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어. 자세한 건 엄마가 바람핀 거죠. 김 신부님이랑?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알았을까? 너, 어떻게? 민준이가 말해줬어요. 자기가 성당에서 본 거 너무 괴로워서 저한테 말했어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생각보다 어른스러운 태도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내면의 상처는 분명했다. 미안해, 수아야. 너희들이 이런 상황을 겪게 해서 아빠 잘못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랑 이혼할 거예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다. 솔직히 나도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지금은 모르겠어. 일단 시간이 필요해. 엄마도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용서하기 힘들죠? 그래.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들이 받은 상처가 걱정이야. 수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민준이는, 아빠, 민준이가 너무 달라졌어요.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성경책만 뒤져요. 그것도 심판이나 지옥 관련된 구절만. 가슴이 아팠다. 아들이 경험한 배신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다. 민준이 좀 더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다. 고마워, 수아야. 아빠, 한 가지만 약속해주세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딸의 진심 어린 부탁에 가슴이 미어졌다. 나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약속할게, 수아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가족이야. 그날 밤, 민준이의 방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문 안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두드리자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지 마세요. 민준아, 아빠야.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문이 열렸다. 민준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책상 위에는 펼쳐진 성경이 놓여 있었다. 표시된 부분을 보니 간음에 관한 구절들이었다. 민준아, 많이 힘들지?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갑자기 내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성당도 못 가겠고 하느님을 믿기도 힘들어요. 왜 신부님이? 아이의 질문에 답할 말이 없었다. 단지 그를 꼭 안아줄 수밖에.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아들의 어깨가 흔들릴 때마다 내 가슴도 함께 아팠다. 다음 날 결단을 내렸다. 교구청을 방문하기로 했다. 김 신부의 행동은 단순한 불륜을 넘어 성직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 특히 아이들의 신앙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미경은 내 결정에 반대했다. 그것이 공개될 경우 우리 가족의 이름에 오점이 생길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정의와 책임, 그리고 아이들의 영혼을 위한 진실. 다른 아이들도 같은 상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야. 김 신부 같은 사람이 계속 성직자로 있으면 안 돼. 교구청에서 만난 신부님은 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다. 증거로는 민준이의 증언과 내가 성당 주차장에서 본 장면을 설명했다. 교구청에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유감입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김 신부는 갑자기 건강상의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았다는 소식이 들렸다.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교회의 방식이었지만 적어도 그가 우리 아이들 앞에서 사라진 것은 다행이었다. 미경은 점점 더 깊은 후회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의 아침을 준비하고 늦게까지 집안일을 하며 가족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그녀를 피했고 수아도 예전처럼 친밀하게 대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고 가족 상담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우리 가족이 이 상처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랐다. 첫 상담 세션에서 미경은 처음으로 아이들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민준아, 수아야, 엄마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 줄 알아.
하지만 정말 미안하다는 말 꼭 하고 싶었어. 엄마가 너희의 신앙과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걸 알아. 앞으로 평생을 바쳐서라도 다시 쌓아갈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민준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지만 수아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왜 그랬어요? 정말 아빠랑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미경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런 게 아니야. 너희는 항상 내 삶의 전부였어. 그냥 엄마가 약해서 어리석어서 그랬어. 외로움을 핑계로 삼았던 거야. 하지만 그건 핑계가 될 수 없어. 정말 미안해. 그날 상담 이후 미경은 매일 민준이의 방 앞에 짧은 편지를 남겼다. 처음에는 아들이 그 편지를 읽지 않고 버리는 듯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어느 날은 민준이가 처음으로 미경에게 짧게 인사를 건넸다. 작은 변화였지만 희망의 빛이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수아가 중요한 소식을 전했다. 우리 성당의 한 신자가 SNS에 김 신부의 불륜설을 올렸다는 것이다. 게시물은 빠르게 삭제되었지만 이미 소문은 퍼져나갔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여성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빠, 김 신부님이 우리 성당 오기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 다른 성당에서도. 이 소식은 미경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특별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김 신부의 여러 희생자 중 하나였던 것이다. 이 사실은 그녀에게 또 다른 배신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잘못을 더 깊이 직면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미경은 다시 한번 나에게 진심 어린 대화를 청했다. 당신에게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완전히 내쫓지 않고 가족으로 남게 해줘서. 아이들 때문이야. 그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 알아. 그래도 고마워. 나는 당신을 다시 사랑하게 만들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어. 미경의 눈에는 진정한 후회와 결심이 보였다. 3개월간 그녀는 정말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가족 상담에 성실히 참여하고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며 무엇보다 내게 완전한 투명성을 보여주려 했다. 고마워. 그 말 해줘서. 솔직히 나도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어. 일에 빠져 너와 아이들을 소홀히 한 부분도 있었고 그게 내 행동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지만 나도 반성하고 있어.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 나갈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물론 아직 완전한 용서와 화해까지는 멀었지만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심어졌다. 한 주 후 민준이가 처음으로 미경에게 먼저 다가갔다. 저녁 식사 후 둘이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거실에서 지켜보았다. 아들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적어도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은 큰 발전이었다. 대화가 끝난 후 미경은 울면서 내게 다가왔다. 민준이가 용서해줄 수 없다고 했어. 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은 인정해준대. 그리고 다른 성당으로 함께 가보자고 했어. 그것은 놀라운 제안이었다. 민준이가 신앙을 완전히 잃은 줄 알았는데 아직 희망이 있었던 것이다. 미경의 눈빛에는 기쁨과 안도가 담겨 있었다. 정말?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 응, 비록 용서는 아직 멀었지만 기회를 주는 것 같아. 정말 고마워. 그 주일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미사에 참석했다. 다른 성당이었지만 내 사람이 나란히 앉아 기도하는 모습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모습이었다. 물론 아직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민준이의 눈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보였고 수아도 가끔씩 미경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함께 노력하고 있었다.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미경은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 그동안 전업주부로만 지내왔던 그녀에게는 큰 변화였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경제적 독립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이제 내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해. 그리고 당신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미경의 결심에 나는 지지를 보냈다. 그녀가 새로운 시작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1년이 지난 시점, 우리 가족은 많은 것이 달라졌다. 민준이는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고 새로운 성당에서 활동도 조금씩 시작했다. 수아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바빴지만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히 여겼다. 미경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새로운 삶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다. 나 역시 변화했다. 일에만 몰두하던 삶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다. 주말마다 아이들과 활동을 하고 미경과도 정기적인 데이트를 시작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물론 아직 완전한 용서와 회복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가끔씩 불현듯 찾아오는 기억들과 의심은 여전히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난 1년간 미경이 보여준 진심 어린 노력과 변화를 떠올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는 모습이 위안이 되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다. 미경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고 아이들은 일찍 자리를 비켜주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서 그녀는 내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열어봐. 상자 안에는 새로운 결혼 반지가 들어있었다.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우리의 과거는 지울 수 없어.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는 있잖아. 당신이 준비됐다면 다시 한번 나를 당신의 아내로 받아주겠니? 미경이 눈에는 눈물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멀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는 된 것 같았다.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그날 밤, 오랜만에 미경을 안았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을 넘어 서로에 대한 약속과 다짐의 표현이었다. 아직 완전히 믿지는 못하지만 믿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용서하기 위해 나아가겠다는. 결혼 16주년이 되던 날, 우리 가족은 작은 여행을 떠났다. 산속의 조용한 펜션에서 네 사람은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민준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수아는 대학 신입생이 되어 있었다. 미경은 파트타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직장 생활을 더욱 열심히 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이 잠든 뒤 미경과 나는 작은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와인 한 잔을 나누며 지난 1년 반의 시간을 회상했다. 아직도 가끔 꿈에서 그때 일이 떠올라. 내가 조용히 말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평생 후회할 일이야.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통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해. 우리 가족 모두. 그래,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경고였을지도 모르겠어. 서로에게 얼마나 소홀했는지 깨닫게 해준. 미경은 내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다시 기회를 줘서. 모든 걸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나도 완벽하지 않았어. 일에만 몰두하면서 내 외로움을 몰라줬지. 우리 둘 다 실수했고 이제 함께 바로잡아가는 중이야.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깊은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피를 흘리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흉터는 우리 관계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민준이가 많이 좋아졌어. 그래.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제 다시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야. 민준이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다. 처음에는 완전히 신앙을 거부하더니 점차 새로운 성당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다. 상처를 통해 오히려 더 깊은 신앙을 발견한 것 같았다. 그는 이제 다른 이들의 아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수아도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러워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성숙해진 것 같아. 수아는 이 사건을 통해 빠르게 어른이 되었다. 그녀는 가족 위기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고 민준이를 돌보는데 큰 역할을 했다.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주말마다 집에 와서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잘 견뎌줘서 너무 고마워. 미경이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아직도 아이들에게 준 상처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이제 더 나은 어머니가 되기 위한 동력으로 변화했다. 그래,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강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면 더 단단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미경이 조용히 물었다. 후회하지 않아? 나를 다시 받아들인 것.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가끔은 여전히 아파.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미경이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고마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게. 당신과 아이들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집에 도착해서 잠든 아이들을 방에 데려다 눕히는 동안 내 마음속에는 따뜻함이 퍼져나갔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었다. 상처를 통해 오히려 더 강해진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침대에 누워 미경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용서와 성장의 과정인지도 모른다. 깨진 도자기가 금을 입혀 다시 붙이는 긴치기처럼 우리의 관계도 상처의 흔적을 품은 채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아가고 있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지만 적어도 우리는 함께 걷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희망이 되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